안녕하십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법치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엿같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던 옛날 시골 장터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피의자 13명에 대한 국회 공소장 제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 등을 들어서 60여 장에 달하는 전문 대신 5장에 불과한 공소 요지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소 요지라는 것은 전에 없던 형태다 보니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전 현직 인사 등의 재판권을 보장하려고 국민의 알 권리를 법무부가 깔아뭉갰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은 원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내용을 누락시켜버리고 요지만 간추려서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와 제11조 등을 인용해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공소사실을 제한적으로 공개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피고인과 사건 관계자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검찰이 기소했을 때에는 국회법 128조 등이 보장하는 자료 제출 요구권을 바탕으로 법무부에 고소장 제출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보다 하위법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거론하며 제출을 거부해왔던 겁니다. 결국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법무부가 직권을 불법하게 남용했다는 법적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을 대상으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했을 때 법무부는 당일 혹은 그 다음날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울산 선거를 시작으로 법무부가 공소요지라는 새로운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 요청을 닷새나 미루다가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는 검찰이 지난달 29일 울산 선거 연루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한 다음 날인 30일 이들의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뒤에 법무부에 넘겼습니다. 그 공소장은 A4 용지 약 60장 분량에 달하며 송 시장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경쟁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경위 등 13명의 범죄 사실 관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 문제가 될 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회 제출을 연기해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법무부의 전례 없는 공소장 비공개 방침이 내려지자 정권 편향적 행보를 넘어서 국민의 알 권리까지 깔아뭉갰다는 비판을 듣게 됐습니다. 사건 피의자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로 구성된 만큼 그들의 재판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사건을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정권의 악재가 될 청와대 인사와 여권 인사의 선거 개입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60여 장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청와대가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하명 수사와 선거 공약 수립, 단독 공천 등의 전방위로 개입한 범죄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의 공소장 국회 제출 거부는 공소장에 울산 선거 부정 사건의 전모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면 추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차마 그대로 제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추미애가 법과 질서를 지키는 제대로 된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법과 정의의 편으로 돌아서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참다운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녀 역시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장삼 이사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법무부의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시국평론가 진중권 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 끝날 때까지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안이 심각한 모양인데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이 아니다. 총선에서 압승하면 그땐 힘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모를 리 없을 텐데 정말 다급했던가 보다. 도대체 공소장에 뭐가 적혔길래 이 호들갑들을 떨까? 법무부 장관부터 법을 어기는 것을 보니 정권이 확실히 막장으로 가는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중권 씨는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다. 문재인 정권은 친문 실세들의 부패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부터 철폐했다. 다음에는 그들의 범행을 취재 보도한 기자들을 처벌하고 또 정보원을 색출한답시고 애만 검사들을 들볶을 것이다. 자기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다녀도 국민들은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다. 박근혜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써 각하의 공약은 이루어졌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고 했던 각하의 공약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는 시골 늙은이의 눈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법치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에 대통령과 조국, 추미애 두 법무부 장관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엿이 돼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똑같은 고무신짝이나 소주병을 주고도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엿을 후하게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박하게 굴던 엿장수 마음대로 그들에게는 법과 원칙, 기준이 없습니다. 특별히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다가 누가 불평이라도 한다면 편한 대로 둘러대고 현장을 모면하면 그만이었던 것이 옛날 엿장수들입니다. 요즘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을 보면 마치 옛날 장터의 엿장수들 생각이 납니다. 이게 희극인지 비극인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